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75의 실무를 볼게요. 자, 문제부터 볼까요? 자, 실무 수행평가. 실기를 할 때는 우리 회사 이름과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꼭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맨 앞줄 보면,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이루테크고, 그죠? 냉난방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니까 냉난방기가 뭐다? 상품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메뉴에 항상 자기 회사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이루테크, 우리 회사 이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실무 수행 1번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거래처 등록 수정이에요.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만도전자의 대표자와 업태가 변경됐대요. 대표자와 업태. 그쵸? 대표자 백수인. 업태는 제조업이네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뭘 찾아야 돼요? 만도전자. 자, 눈으로 찾기 힘들면, 그쵸?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보고 찾아도 되고, 만도전자가 00185잖아요. 그죠? 001, 뭐 185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거래처 이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F를 눌러서 컨트롤 F 만도 이렇게 치세요. 그러면 만도전자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만도전자를 찾는다. 자, 뭐가 바뀌었대요? 대표자 이름, 대표자 성명이 누구예요? 백수인. 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연습하실 때 한 화면에, 그쵸? 한 화면에 문제지랑 프로그램을 같이 띄워야 돼요. 저는 지금 한 화면에, 그쵸? 프로그램만 띄웠지만 이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문제지랑 프로그램을 같이 띄우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컴퓨터 한 화면에 프로그램이랑 시험지를 같이 띄워서 공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업태가 뭐예요? 업태가 제조업이에요. 업태를 뭘로? 제조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통 저는 거래처 변경 중에 이메일 바꾸는 게 많이 나와요. 이메일은 어디서 바뀌어요? 추가사항에서. 추가사항에 가면 담당자 이메일이 있어요. 여기서 바꾸는 거죠. 오늘은 뭐 이메일은 바꾸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다 끝났죠? 그럼 ESC 누르시고. 자, 2번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볼까요? 프로그램 띄워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죠. 오늘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왔죠. 자, 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 위에부터 쭉 맞춰보면 되겠죠. 그죠? 자, 상품 매출 6억 맞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자, 상품 매출원가는 꼭 금액을 클릭해야 돼요. 금액을 클릭하면 기초상품 재고액, 그쵸? 2,500. 단기상품 매입액, 3억 8,500.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다르죠? 기말 상품을 여기서 고치려고 해도 여기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쵸? 자,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은, 그쵸? 뭐랑 같아요? 재무상태표의 상품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상품이 기말 상품이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이 똑같다. 얘만 어떻게 고쳐야 된다? 재무상태표 가서 고쳐야 돼요. 자, ESC 빠져나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럼 뭐가 있어요? 상품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7천이 아니라 뭐예요? 기말 상품이 9천. 이렇게 9천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이 재무상태표의 상품이랑 같은 거다.
바꿨죠? 자, ESC 빠져나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다시 들어갈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을 클릭. 항상 상품 매출원가는 금액을 클릭해야 이 창이 뜨는 거예요. 이 창. 요 창. 그러면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바뀌었죠. 그럼 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여. 맞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10만원, 여비교통비 350, 그 다음에 접대비 520, 통신비 맞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항상 시험지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험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시험지에 보면 통신비 밑에 뭐가 있어요? 세금과 공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금과 공과가 없으니까 맨 밑에다 추가하면 돼요. 중요한 게 시험지를 보고 프로그램을 맞춰야 된다. 프로그램을 보고 시험지랑 맞추면 빠져있는 걸 못 찾아.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없으니까 쓰면 되겠죠? 세금과 컴퓨터 좀 느리죠? 세금과 공과 얼마냐면 230, 23, 00 뿔 이렇게 2300 뿔. 자, 넣고 자, 시험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590 맞고, 그 다음 보험료 184만원 맞고, 그 다음에 시험지 촬영 유지비 맞죠? 854만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490. 자, 그 다음에 송호품비 50만원. 광고선전비 80.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320. 그 다음 이자 비용 80. 기부금 400, 법인세 등 500. 자, 그럼 다 받잖아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다 바꾸고 나서 뭘 확인한다? 당기순이익. 요 당기순이익이랑, 자, 여기 당기순이익 똑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 당기순이익이 1억 4,522만원이에요. 1억 4,522만원. 그럼 프로그램에도 당기순이익이 1억 4,522만원 똑같죠?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꼼꼼하게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ESC 빠져나가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수행과제에서 이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요거 가끔 나와요. 꼭 하셔야 돼.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했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 확정일을 수정하래요. 처분 확정일을. 자, 보세요. 프로그램.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서 처분 확정일을, 그쵸? 처분 확정일을 2024년 언제예요? 2월 27일 이렇게 바꾸란 얘기죠. 자, 처분 확정일을 2024년 2월 27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ESC 빠져나오면 돼요. 자, 됐죠? 요거 가끔 나오죠. 자, 다음에 실무 수행 2 거래처를 입력. 야, 여기는 일반 전표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그쵸? 주의할 게 있죠. 거래처 입력. 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입력할 때. 일반 전표만, 그쵸?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인 매출은 좀 상황이 다르죠.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엄. 대여금,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다 해당되겠죠.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거래처 써야 돼서 보통 사람 이름, 통장, 보통예금 통장, 당좌예금 통장. 요런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마다 뭘 써야 된다? 거래처를 써야 된다. 그쵸? 꼭 알아두셔야 돼. 메모해 두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한번. 자, 1번 문제. 기타 일반 거래 이렇게 돼 있네요. 주식 발행. 자, 주식을 발행했어요.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생겨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사회 회의로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주식을 발행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했대요. 자, 주식은 몇 주에? 보통주, 만주, 액면 5,000원. 그쵸? 주식 수는 만주고, 그쵸? 액면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만원에 발행했다. 이런 거예요. 돈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분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발행. 일단은 대변에 뭐부터 써야 된다? 자본금. 자본금은 뭘로? 액면. 만주 곱하기 액면 5,000원이니까 5천만원. 근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만주를 만원에 발행했대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1억. 자, 그러면 차액이 생기겠죠? 만약에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써요. 차변이면. 차변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지금처럼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죠? 할증 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를 1억에 발행했으니까, 그쵸? 5천만 원만큼 할증 발행, 초과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클릭해 볼게요. 일반 전표 언제예요? 1월 25일 0125. 자, 날짜를 쓸 때는 1부터 9까지는 앞에다가 0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가죠. 01, 02, 03, 09. 그쵸? 09? 09 없다.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알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계정 과목 쓸 때, 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코드를 외우셔야 돼. 101 현금, 102 당자,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바드럼,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중에서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어음, 253 미지급금, 뭐 이렇게 돼요. 물론 더 많이 외우면 좋겠지만 요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차변에 뭐 있어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여기다가 숫자를 딱 쓰면 딱 바뀌어요. 편하죠? 자, 보통예금 거래처 써야 돼요. 은행 거래처. 무슨 은행? 신한은행이다. 일단 신한 엔터. 자, 됐죠? 쭉 가서 1억 100 뿔뿔 엔터.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자본금. 자본금 5천만 원이에요. 50 뿔뿔 이렇게. 자, 또 대변. 그러니까 엔터 치면 돼요. 자, 대변에 뭐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이렇게. 엔터. 그러면 분계가 끝났죠?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약소금 수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13일 동아인쇄에 대한 외상대금 중 일부를 전점으로 수취했다. 수치가 뭐예요? 받은 거예요. 받을 수. 그쵸? 받았다는 뜻이죠. 어음을 받았다. 수치를 모르면, 그죠? 수치라는 단어를 모르면 수치스럽죠. 자,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럼. 그쵸? 아니. 외상대금 일부를, 그쵸? 어음으로 받았어요. 차변에 받으럼. 대변에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받으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분계를 입력해 볼게요. 자, 분계 ESC를 한 번만 누르세요. 여기서 ESC 한 번. 자, 방향키로 움직이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방향키 움직이는 거. 여기 방향키 움직이면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월 쪽으로 가서 2월 13일 0213 이렇게 0213.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바드럼. 아까 뭐였어요? 코드가 110 바드럼. 자, 바드럼 거래처 써야 되죠? 동아인쇄라고 돼 있네요. 동아인쇄. 문제 보고 계신 거죠? 자, 동아인쇄. 자, 금액은 1억이래네. 18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외상 매출금 몇 번이에요? 108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얘도 동아인쇄 이렇게. 자, 그럼 분계가 끝났어요. 자, 어음 관리를 해야 돼요. 그쵸?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에서 바드럼이나 지급어음이 나오면, 그죠? 어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바드럼 있는 아무데나 클릭하면 돼요. 자, 바드럼. 여기서 시작은 뭐 누른다? F3. F3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새로 생기죠. 그쵸? 자, 어음을 받았으면 보관이에요. 이게 보관. 그리고 엔터 한번 치면 커서가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가죠.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냥 여기 약속어음 일반은 옛날 종이어음이에요. 지금 다 뭐예요?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는 몇 번? 여기 써있죠. 6번이에요. 숫자 6번을 딱 누르면 전자로 바뀌어요. 자, 어음 번호에서 뭐를 누른다? F2. 어음 번호에서 F2를 누른다. 자, 어음 번호에서 F2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다시 보면 바드럼, 지급어음 나오면 어음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F3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어음 번호에서 뭘 눌러요? F2. F1을 눌렀을 때 나오면 그거 불러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올 때요. 바드럼이면 직접 입력. 지급어음이면 어음 등록을 해야 돼요. 어음 번호에서 F2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바드럼이면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 지급어음이면 어음 등록을 하고 그거를 F2로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근데 뭐 요즘 문제는 그쵸? 지급어음 중에서 F2 눌렀을 때 안 나오는 문제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내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 한번 볼까요? 자, 어음 번호에서 F2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뭐예요 지금? 바드럼이잖아요. 바드럼이니까 어떻게 한다? 어음 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자, 0042 02 13 12 3 4 5 6 7 8 9 그쵸? 오타 안 나게 잘 엔터 치고, 자, 수치 구분은 항상 자수로 놓으면 되겠죠. 자, 엔터 치고, 그럼 어디로 넘어갔어요? 발행일은 그쵸? 2월 13일 맞잖아요. 그죠? 2월 13일 맞고 엔터 치고,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은 뭐다? 지급기일. 지급기일 보시면 2024년 5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0513 만기일은 지급기일이다. 엔터. 자, 그럼 커서가 자, 치고 커서 여기로 왔죠. 지급은행. 자, F2. 어디 은행이에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점 어디에요? 강남 지점. 그럼 강남만 쓰면 돼요. 강남 이렇게. 엔터. 그러면 됐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어음 했고. 자, 3번 문제. 연금보험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총 납부한 게 125만 7천원. 연금보험료 127만 5천원인데 문제 볼게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래 신한은행 보통연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납부액 중 62만 8,500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62만 8,500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62만 8,500원은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니까 직원 부담금이에요. 또는 뭐 본인 부담금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62만 8,500원은 회사 부담금.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전체 다 뭐예요? 예수금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다 예수금이고, 회사 부담금 같은 경우 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125만 7천원, 차변에 예수금
62만 8,500원. 그 다음에 세금 가공가 62만 8,5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 전표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자, 몇 월 달이에요? 3월 10일 0310. 자, 3번 차변에 일단 본인 부담금, 직원 부담금, 예수금. 자, 62만 8,500원. 그 다음 또 차변에 같은 거는 그냥 엔터 쳐도 돼요.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 1급은 다 800번대죠. 62만 8,500원. 4번 대변에 보통예금. 몇 번이에요? 103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자, 그럼 다 된 거죠.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다음 문제 4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볼까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죠? 차지신 금액이니까 돈이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거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우리 카드에 3월분 이용대금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받다. 자, 얼마예요? 180만원이. 18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카드 사용 대금이죠. 카드 쓰면 뭘로 분개해요? 미지급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카드에서 거래처죠. 우리 카드네, 우리 카드. 자,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4월 15일. 자, ESC 한번 누르고 방향키로, 그죠? 0425 4월 15일 3번 차변에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몇 번? 253이에요. 253. 카드 거래처 우리 카드. 우리 카드예요. 180. 180 해주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0 됐죠? 방향키 내리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영업팀에서 우수 매출 거래처 방문 시 제공할 시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자, 매출 거래처 해줄 거니까 뭐예요? 접대비죠? 4월 24일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네.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같은 4월이니까, 그죠? 자, ESC 한번 4월 24일. 자, 3번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금액은 59만 4천원이네요. 59만 4천원. 59만 4천원. 자, 4번 대변에 현금이죠? 101 현금 59만 4천원. 자, 됐죠? 자, 이제 부가세네, 부가세. 1번 문제. 자, 부가세에서 이제 뭐예요? 이 전표가 빨간색 전표는 매출이에요. 빨간색 전표는 매출. 그쵸? 전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도 빨간색이니까 매출.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파란색 전표가 뭐다? 매입이에요. 매입. 매입.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구분해도 되고 자, 우리 회사 이름이 여기 있죠. 이루테크야. 우리 회사가 이루테크. 그쵸? 이루테크. 그러면 우리 회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루테크 여기 있잖아요. 그죠?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매입자예요. 매입자. 공급자는 매출자가 되는 거죠. 공급자.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 자, 그러면
자, 부가세 1번 문제는 거의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상품을 팔았어. 600에 60 이렇게 되고, 자, 7월 5일 날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혹시 열쇠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침이라 목이 잠기네요.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네, 아침이라 좀 목이 잠겼어요. 자,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600만원, 부가세 60, 차변에 계약금 받은 거니까 7월 5일날 선수금이죠? 선수금 66만원, 나머지가 뭐예요?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분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죠. ESC 빠져나가고,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10일이래요. 7월 10일 날짜는 7월 10일 0710 이렇게 7월 10일. 자, 몇 번이에요? 매출 쪽, 그쵸? 세금 계산서 10일 과세. 품명은 뭐라고 써 있어요? 냉난방기 이렇게, 그쵸? 수량 단가 있으면 수량 단가 써도 되고, 그죠? 수량은 5개, 단가는 120 그래서 600에 60 똑같죠?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거래처는 제2산업, 제2산업.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전자 발행을 직접 해야 되니까 비워둬야 돼요. 그죠? 넘어가고, 분계는 3번 혼합. 자, 그러면 상품 매출 부가세는 맞고, 이제 차변만 하면 되죠? 3번 차변에 아까 뭐 있었어요? 선수금. 됐고, 또 3번 차변에 나머지 뭐예요? 103 보통예금이에요. 선수금 금액을 안 바꿨네요. 그죠? 자, 선수금 얼마예요? 66만원이에요. 66만원. 66만원.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차액 있잖아요. 그죠? 차액을 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차액 빨간색으로 보통예금 그러면 나머지 594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일반전표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 뭐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받으러면 지금 뭐 이렇게 계정 과목마다 거래처를 넣는 게 있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시작할 때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그쵸? 어떤 개념이 있어요? 거래처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래처 변경. 많진 않죠. 자, 거래처 변경할 거는 카드를 결제할 거나 어음 배서양도, 그죠? 어음 배서양도, 그 다음에 통장에는 보통예금 통장, 뭐 당좌예금 통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를 해줘야 된다? 거래처를 변경해줘야 된다. 그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통예금 통장이잖아요. 그죠? 거래처를 변경해야 돼요. 금액을 쓰고 엔터를 치지 마시고, 자, 금액 쓴 다음에 뭐 누른다?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렇죠? 보통예금 통장은 은행명을 써야 돼요. 은행. 보통예금 통장. 무슨 은행? 여기 농협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농협은행. 엔터. 농협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여기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그죠? 다 뭐 제2산으로 붙잖아요. 그죠? 무슨 개념이라는 게 있다? 거래처 변경. 거래처 변경에는 카드. 그쵸? 카드일 때는 카드 회사 거래처를 쓰겠죠. 뭐 신한카드,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어음 배서양도, 그 다음에 통장. 보통예금 통장, 당좌예금 통장은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된다. 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전자 발행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할 거예요. 뭐 여기서 조회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 ESC 빠져나와서 어디에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직접 들어가서 할게요. 자, 들어와서
일단 날짜가 언제예요? 아까 거 7월 10일이죠. 0710 0710 쭉 엔터.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그죠? 여기 체크하고 여기 전자 발행 그다음에 발행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거래처에 이메일로 보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체크. 물론 국세청에 보낼 땐 체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자, 로그인. 그럼 이런 창이 뜨죠. 여기에서 여기 미전송 매출 조회하면 아직 전송하지 않은 거가 떠요.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게 뜨죠. 요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발행만 누르면 돼요. 발행됐대요. 자, 창 닫고 자, ESC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건 했고 전자 발행됐고. 자, 2번 문제. 수정 세금 계산서. 물론 TAT 2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FAT 1급은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써있지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 마이너스 분개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분개. 자, 문제 읽어볼게요. 7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예전에 7월 13일 날 팔았었는데 몇 개 팔았는지는 여기 뭐 7월 13일 조회하면 나오겠죠. 오늘 8월 3일 날 그쵸? 그 중에 15개가 반품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분개를 하면 된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TAT에는 수정세금에서 직접 발행을 하지만 FAT 1급은 그냥 분개를 어떻게? 마이너스 분개하면 된다. TAT 배우신 분 이거 수정계산서 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분개만 하시면 돼요. 분개만.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날짜는 8월 3일이에요. 8월 0803. 자, 팔았는데 반품된 거니까 파는 것처럼 분개하면 되겠죠? 10일 과세. 분명은 선풍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이제 수량이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죠? 수량이 마이너스 15. 엔터. 단가는 그냥 5만원. 다 마이너스 치면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량만 마이너스 붙이고 단가는 그냥 플러스로 쓰세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75만원 이렇게 뜨죠. 부가세 마이너스 75,000원. 이렇게.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영인 유통이에요. 영인 유통 해주고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물론 여기 3번 혼합 안 하고 외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다 3번으로 통일할게요. 자, 3번 차변에 그쵸? 108 외상 매출금.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82만 5천원 이렇게 엔터. 됐죠? 자, 마이너스 분개를 이렇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82만 5천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영업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받은 신용카드. 그쵸? 자, 출장 가다가 뭘 사 먹었어요? 음료를 사 먹었다. 그래서 당연히 여비교통비. 여기 친절하게 여비교통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출장 가서 쓰는 거 여비교통비잖아요. 그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7일이에요. ESC 한번 누르고 0907. 몇 번이에요? 카과. 매입적 카가 57 카가. 57 카가. 어디 카드예요?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카드.
확인. 자, 품목은 음료. 자, 그 다음에 카과.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 자, 공급가액을 쓸 건데 잠깐 하나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공급가액을 쓰는데 그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 대가가 뭐다? 부가세 포함. 공급 대가란 뜻이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카과, 현과, 건별은 그쵸? 공급가액란에 뭘 쓴다?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써야 된다. 그럼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공급가액 나왔다. 지금 카과잖아요. 그죠? 카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13,200원. 13,200원. 이렇게. 13,200원이 찍혔잖아요. 그죠? 그럼 엔터 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12,000원에 1,200원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 12,000원, 1,2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 어디에요? 조선 카페예요. 조선 카페. 음료수를 조선 카페에서 샀어요. 그죠? 카드니까 전자 없죠? 넘어가고, 분계는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800번대. 이런 것도 내릴 때 웬만하면 방향키로, 마우스를 많이 잡으면 느려요. 그래서 방향키로 내리고, 엔터. 됐죠?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미지급금, 미지, 엔터. 자, 미지급금. 자, 13,200원 맞죠? 그럼 여기서, 그죠? 아까 배웠듯이, 카드, 어음배서양도 통장은 뭐를 해야 된다? 거래처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탭키, 여기서 탭키 누르고, 어디 카드예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됐죠? 엔터. 자, 다음 문제. 자, 매입 거래. 자, 파란색 전표니까 매입이에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대행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에 대한 뭐예요? 등기대행 수수료. 자본적 지출을 처리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거니까 분계를 뭘로 할 거예요? 토지로 할 거야. 그죠? 토지는 면세잖아요. 그죠? 토지는 면세인데 이렇게 부가세가 있으면 뭐가 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 그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다 불공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에 해당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료를 냈네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자, ESC 한번 누르시고. 며칠이에요? 9월 14일. 같은 9월이니까, 그죠? 9월 14일. 자, 54 불공. 불공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여기네, 0번이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자, 품명, 소유권 보존 등기료 해주시고, 금액은 공급가액 56만원이에요. 56만원. 부가세는 56,000원. 그죠? 56만원에 부가세 56,000원인데 불공이에요. 합쳐져야 되는데, 이제 밑에 분계에서 자동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쓰시고, 그죠? 자, 거래처는 법무법인 정률. 이렇게 되겠죠. 엔터.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상품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토지예요, 토지. 자, 61만 6천원. 오늘은 금요일, 오늘 내일은 토지. 내일은 토지, 토요일. 자, 4번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101 현금. 됐죠? 엔터. 자, 불공했고.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매입 거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영업팀 업무 관련 도서, 책을, 그쵸? 도서. 책은 뭐예요? 도서 인쇄비. 그리고 복수 거래.
자, 복수거래는 뭐예요? 분명히 한 개 이상일 때는 뭘 쓴다? 복수거래를 쓴다. 얘는 복수거래를 쓰는 이유는 이 분명히 한 개 이상일 때, 한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 말을 잘못했네요. 분명히 두 개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를 쓴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날짜는 9월 24일이에요. 자, ESC 한번 누르고 같은 9월이죠? 24일. 자, 그 다음에 자세히 안 봤죠? 문제를 보시면 전자계산서예요. 계산서. 계산서는 뭐다? 면세예요. 면세. 그러니까 53 면세, 파란색 매입, 면세, 53 면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입력 53 면세. 자, 품명에서 복수거래는 품명에서 누르는 거예요. 네, 품명이 두 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복수거래. 자, 첫 번째 거는 영업왕의 비밀. 나도 이런 책을 보고 싶네. 수량은 3개. 그 다음에 15,000원. 그쵸? 면세라 부가세 없고, 그죠? 책은 면세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서. 자, 두 번째 책. 마케팅 전략. 다 좋은 책이에요. 그죠? 자, 2개. 그 다음에 단가는 얘도 15,000원. 이렇게 되겠죠. 엔터. 그러면 2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 누르면 여기 영업왕의 비밀 외 이거 외에 또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2개 합쳐서 합계가 나오죠. 75,000원. 당연히 면세라 부가세 없고. 자, 거래처는 대신 북클럽에서 샀어요. 대신 북클럽 이렇게. 자, 전자 있죠? 전자 계산서니까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상품 사온 게 아니죠? 책을 샀어. 책. 뭐다?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800번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253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됐죠? 엔터.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번. 부가세에 의한 회계 처리. 이렇게. 자, 제1기 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됐대요.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변인 보통예금 차례 뭐예요? 미지급세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7월 25일 분기하라 할 거예요. 7월 25일 분기. 그러면 잠깐만요. 자,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원래는 75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자,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를, 그쵸? 1년에 4번 해요.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3개월씩 끊으면 되겠죠? 1월부터 3월, 그쵸?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자, 1기 예정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 빨간, 그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끝에 날짜는 그죠?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칠한 곳은 부가세 납부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31일이다. 그럼 3월 31일 뭐 부가세 수금, 부가세 대금금. 자, 전자신고를 했으면 잡이익 10,000원. 안 했으면 안 쓰겠죠. 그 다음에 뭐 미지급세금. 그러면 요 3월 31일 분계는 뭘 보고 갈까요?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일기 예정이죠. 엔터. 자, 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돼요. 자, 매출세, 그쵸?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플러스면 미지급세금이에요. 납부세.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나오면 뭐예요? 환급세. 그쵸? 환급세, 미수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보시면 18번 난에 이 18번 여기에 10,000원이 있으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쵸? 전자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뭘 해준다? 10,000원이 있을 때만, 그쵸? 여기 10,000원이 있을 때만
자비익 만원을 해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요걸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쵸?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납부세,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세금. 이만큼을 부가세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는 부가세 적립분계니까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은 이렇게 부가세 적립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파란색 글씨, 그쵸?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거잖아요. 그죠? 신고납부. 그래서 납부분계를 해요.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다 똑같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4월 25일 이 미지급세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냈다 그러면 그죠?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 문제도 6월 30일 날 분계를 참조해서 그렇죠? 6월 30일 미지급세금을 7월 25일 날 납부를 한 거다. 그래서 6월 30일 분계를 참조해서 7월 25일 날 납부 분계를 해라 그런 뜻이겠죠. 사실 6월 30일 확인을 안 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전표 6월 30 분계 보면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전자신고 했나봐요. 그래서 자비익이 있는 거고 미지급 세금이 61,000원이에요. 서대문이네요. 그죠? 요거를 납부한 거다. 언제?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61,000원을 어디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입력해 볼게요. 일반전표 7월 25일 3번 차변에 뭐예요? 미지급세금이에요. 미지급세금 서대문 거래소 써야 돼요.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61,000원 내주고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어디 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하나은행 보통예금 61,000원 그럼 다 된 거죠? ESC 그래서 7월 25일 납부 분계를 해라 그런 거죠. 자, 결산 볼까요? 결산 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결산에서 비용 예연, 수익 예연, 비용 예상, 수익 예상. 물론 1급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쉽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리를 내야 돼요. 비용에.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1급 같은 경우는 보험료 선급액 3만원이다. 선급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뭘 써요? 차변에? 선급 비용. 그럼 대변에 비용 계정 과목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험료 이렇게. 선급 비용, 비용으로 끝났으니까 반대쪽은 비용 계정 과목. 선수 수익,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반대쪽 수익 계정 과목이 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임대료 선수분 5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선수잖아요. 그죠?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 계정 쓰면 돼요? 임대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년 거를 뜻하는 용어가 미경과예요. 미경과는 뭐다? 곧 이연이에요. 이연. 올해 거를 뜻하는 용어는 경과분. 경과분이다 그러면 예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급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자기 자리를 알면 된다. 반대편 쉽죠 그러면 이자 미수분 6만원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미수가 들어갔으니까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수익계정 과목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소모품도 잘 나오죠. 소모품을 사올 때 이제는 사올 때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거 밑에 걸 보고 위에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구입 시 자산으로 했다. 그쵸? 만약에 구입할 때 자산으로 했다. 그럼 분계는 반대로 가야 돼. 차변에 소모품비. 여기 소모품비니까 반대쪽은 소모품. 이렇게 해주고 어디를 본다? 차변을 보는 거예요. 차변이 지금 비용이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비용.
비용일 때는 사용한 만큼 비용. 그쵸? 자, 다시. 분개를 했을 때 차변이 비용이잖아요. 그죠? 비용은 뭐다? 사용한 만큼 비용. 그럼 10만원 중에서 3만원 남았으니까 얼마 사용했다? 7만원.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구입 시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 사올 때 소모품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산 때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소모품. 반대쪽이 소모품비. 차변이 지금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자산이에요. 자산. 그렇죠? 차변이 자산이니까 남은 만큼 자산이라는 얘기죠. 다시.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인 거죠. 이해 갔어요?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지금 미사용이 3만원, 그래서 3만원 쓴 거예요.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 사비를 외워두면 된다.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자, 그러면 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결산 1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대. 처리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 그럼 분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입 시 자산으로 했으니까 차변의 소모품비. 다시 볼까요? 자, 구입 시 자산으로 했으니까 반대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쓰고 차변이 비용이죠. 비용. 여기 비용이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이죠. 사용한 만큼. 구입 시 자산을 처리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은 110만원이래. 110만원. 그러면 자, 남은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구입 시 자산으로 했어. 그러면 소모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 때는 소모품비, 소모품을 쓸 거야. 소모품비, 소모품. 사용한 만큼이에요. 사용한 만큼. 그러면 사용한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를 하면 되겠죠. 조회. 자, 합산, 결산조회는 여기다. 합계잔액시산표에서예요. 합계잔액시산표. 줄여서 합잔. 자, 합잔 12월 31일. 12월 31일. 자,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거니까 소모품을 찾아야 되겠죠. 처음에 사올 때 소모품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근데 남은 게 110만원이니까 빼면 얼마 남아요? 90만원 남았다. 90만원 남았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90, 대변에 소모품 9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개를 해볼까요? 자, 일반전표. 일반전표.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3번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품비. 그쵸? 사용한 만큼 비용. 차변이 비용이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 얼마 사용했어요? 90만원. 200만원 사왔는데 110만원 남았으니까 90만원 사용했다. 대변에 소모품. 소모품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 분개가 됐어요. 수동 또는 자동이잖아요. 그죠? 이건 수동 결산. 수동 결산. 자, ESC. 자, 그 다음 문제. 자, 2번은 자동으로 하면 돼요. 기말상품. 뭐, 기말상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기말상품 쉬워요. 자, 자동은 여기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에 하면 된다. 자, 1월부터 12월인데 그냥 엔터 치면 돼요. 1월부터 12월 엔터, 엔터. 그리고 탭키. 탭. 확인 눌러도 되고, 키보드에 탭이라고 써있는 거 누르면 되겠죠. 탭키. 자, 기말상품. 여기 있죠? 기말상품. 기말상품이 3,200이래요. 3,200. 자꾸 딴 게 눌려졌어요. 그래서 기말상품이 3,200. 3,2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동, 뭐 지금 수동화나 자동화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자동 결산은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해야 분개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에요. 분개가 자동으로 생긴다. yes. 자, ESC 빠져나오시고. 자, 요 3번 할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3번 할 때 요 순서대로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들어갈 건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할 때 불러올 거예요. 아니요 하고 날짜는 이 날짜를 쓰면 되겠죠. 이 날짜 쓰고 뭘 누른다? 전표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할 때. 자, 일단은 손익계산서
12월 달 들어가서. 자, 확인만 하면 돼. 이렇게 들어왔죠? ESC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이익금 처분 계산서. 뭐 한대요? 불러올까요? 아니요. 하시고 날짜를 2025년 0227 2월 27일, 얘는 2024년 0227 이렇게. 그쵸? 이익경 처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누른다? 전표 추가 확인. 그리고 ESC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12월. 재무상태표 대체 차익이 안 나오면 잘한 거예요. 자, ESC. 자, 그러면 결산이 다 끝났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수행평가. 수행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수행평가를 해볼 건데, 수행평가는 답지를 띄웠어요. 왜냐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자, 11번 문제. 이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가 채점 대상이에요. 이론이 1번부터 10번. 그쵸? 각 3점이에요. 그쵸? 이론은 3점. 그 다음에 실무평가는 여기부터인데, 각각 점수가 막 다 다르죠? 뭐 4점, 3점 이렇게 있어요. 각 문제마다 점수가 배점이 있다. 자, 거래처 등록. 1번 거래처 등록. 옳지 않은 거. 자, 볼게요. 거래처 등록. 자,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래밍 시험지가 한눈에, 그죠? 한눈에 보이게 다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왼쪽에 시험지, 오른쪽에 프로그램. 그게 한 번에 보여야 돼요. 저는 좀 그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보이면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1번 보면 보기 1번 카드 거래처의 매출 관련 카드는 하나이다. 자, 카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카드 회사, 그쵸? 카드 거래처. 지금 보시면 쭉 매출은 하나예요, 그죠? 매출은 하나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기 2번. 금융거래처 중 예금 종류가 차입인 거래처는 2개이다. 자, 그쵸. 차입. 지금 차입, 금융거래처 여기 클릭해야 되겠죠. 당자 보통 이렇게 있는데 차입은 2건이에요. 그죠? 2건. 그럼 맞는 거죠. 자, 보기 3번. 일반 거래처에 만도전자. 만도. 이게 찾기 힘들면 컨트롤 F 눌러서 찾으면 편하다. 만도. 찾았어요. 만도전자의 대표자 박수인. 맞죠? 그 다음에 일반 거래처의 대신부 클럽이에요. 대신부 클럽. 컨트롤 F. 대신부 클럽. 찾았죠? 대신부 클럽의 담당자 이메일. 자, 담당자 이메일은 여기 추가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북클럽이요. 북이 아니라 뭐다? 북클럽이다. 그러면 4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4번이 틀린 거다. 담당자 이메일 북이 아니라 북클럽. 자, 12번 문제.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자, 1월계표예요. 그죠? 7월이니까 7월에서 7월. 1월계표. 자, 여기 1월계표. 월계표를 클릭해야 편해요. 그죠? 7월에서 7월 0707 이렇게 0707. 자,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선택되면 컨트롤 C, 컨트롤 V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 금액 2696만 2696만 맞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1월계표. 같은 1월계표죠? 1월에서 6월 접대비 금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월부터 6월 접대비. 자, 여기 같은 1월계표니까 ESC 한번 누르고 01
06 이렇게 날짜만 바꾸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접대비 2168500이네요. 2168500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1월계표. 요번에는 7월부터 12월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거. 자, ESC 한번 7월부터 12월에 0712 시험지 보고 계시죠?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 4570800 맞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가 36만 1,500원. 그럼 여비교통비 틀리네요. 그쵸? 그럼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임차료 150 맞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625 도서인쇄비 625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여비교통비다. 자, 3번 합계잔액시산표 9월달로 들어갈 거예요. 합계잔액시산표 9월달 보통예금 잔액. 자, 볼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그쵸? 8달 9월달 09 엔터. 자, 여기서 뭘 찾는다? 보통예금 잔액 여기 있죠. 635 요거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요거 컨트롤 C 클릭하고 컨트롤 V 하면 돼. 635 604 700.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계정별 원장 1월부터 3월 외상매출금이에요. 계정별 원장 1월부터 3월 외상매출금. 자, 계정별 원장 그쵸? 계정별 원장 1월 1일부터 3월 31일 계정 과목은 108 외상매출금 여기도 108 이런 식으로 108 108 똑같이 써야 돼요. 자, 계정별 원장 1월에서 3월까지 외상매출 들어왔는데 자,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세히 봐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지금 보시면 1월부터 3월 외상매출 회수액을 물었어요. 외상매출 회수니까 차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자, 외상매출을 회수했다. 그럼 외상매출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 회수면 외상매출이 어디로 온다? 대변으로 온다. 대변을 봐야 돼요. 자, 이 비슷한 게 또 뭐 있어요? 외상매입금 지급액. 외상매입금 지급액. 지급이니까 대변? 아니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실제로 준 건 돈이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고, 이거 뭐 준 거예요?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은 어딜 봐야 돼요? 차변. 외상매입금 지급은 차변. 지금처럼 외상매출금 회수인은 외상매출을 어디로 간다? 대변을 본다. 자, 볼까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대변을 봐야 돼요. 대변. 그래서 1월달 회수한 게 1150, 2월달 회수한 게 1800, 3월달 2700. 합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3개 다 더한 게 5650이에요. 외상매출 회수 5650. 그래서 5650 맞죠? 회수 대변 봐야 된다. 자, 거래처 17번 문제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 조회 9월 말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 잔액 물었어요. 자, 거래처 원장 들어갈게요. 거래처 원장 자, 1월 1일부터 9월 30. 자,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쭉쭉쭉 엔터. 지금 서대문 세무서에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일까요? 잔액은 0이에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 1번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거래처 원장 1월부터 6월 미지급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물었어요. 자, 거래처 원장 1월부터 6월. 자, ESC 누르고 1월부터 6월이에요. 6월. 요거만 바꿔주면 됐죠. 6월 30.
계정 과목은 뭐예요? 미지급금 253이죠? 253 미지급금 쭉쭉쭉 쭉 엔터. 자, 그러면 미지급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지금 잔액이 빵, 우리카드가 잔액이 없어요. 홍보상사 잔액 있고, 그렇죠? 대한자동차 잔액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카드도 잔액 있지만 우리카드는 잔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우리카드 이렇게 되겠죠. 자, 19번 현금 출납장 이렇게 돼요. 4월 한 달 동안 현금 입금액에 이렇게 물었어요. 현금 출납장 볼까요? 자, 현금 출납장. 자, 4월 한 달 동안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 이렇게 해야 되겠죠. 4월 30. 자, 현금 입금액. 현금 입금액. 자,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이니까 4월 달 뭘 봐야 돼요? 월계를 봐야 돼요. 4월 한 달 동안 입금액은 1,600만 원이다. 1,600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토지 9월 말 토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ESG 재무상태표 몇 월 달? 9월 달 공부. 자, 여기서 뭘 찾아요? 유형자산의 토지를 찾는다. 지나갔네요. 자, 토지 얼마다? 61만 6천원. 61만 6천원. 61만 6천원. 자, 21번 문제. 재무상태표 12월달 주식발행 초과금. 재무상태표 월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8달, 12월달. 자,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 쪽에 있겠죠. 자본 쪽. 자, 주식발행 초과금. 여기 있네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얼마다? 6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무상태표 12월달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12월. 자, 일단은 미수금부터 볼게요. 미수금 어디 갔어? 2,794 맞죠? 그 다음에 선급금 20만원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금 부채 중에 예수금 300 얼마예요. 그죠? 예수금이 틀렸네요. 선수금 보고 넘어갈게요. 선수금 656만 5천원 맞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예수금이 360 얼마예요. 그죠? 200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는 예수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같은 12월 달 그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쭉 내리면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뭐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 306, 668, 256 그래서 306, 668, 256 맞죠? 그 다음에 24번 손익계산서 전기 대비 소모품비의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들어가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12월 들어가야 그쵸? 1년치를 보여줘요. 전기 작년 건 여기 있죠. 그쵸? 여기는 2024년 1년 여기는 2023년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뭘 본대요? 소모품비 판관비 중에 소모품비를 찾으면 되겠죠. 소모품비가 작년에는 50만원 올해가 90만원 증가했죠. 얼마 증가했어요? 40만원 증가했네요. 그래서 40만원 증가 4번이죠. 40만원 증가 4번. 자,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원가 물었어요. 상품 매출원가. 자, 12월달 맞고 그죠?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죠? 230-748-500 230-748-500 됐죠? 자, 또 손익계산서 그 대신 1월부터 6월
1월부터 6월이에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몇 월로 들어가면 돼요? 6월달. 이게 누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1월부터 6월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자, 보기 1번.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세금가공가. 자, 세금가공가 922500. 옳은 것은. 그럼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도 볼게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그쵸. 9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그 다음 운반비. 운반비 300만원이 아니라 29만 6천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10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세금과 공가가 922500 92만 2,500원. 그래서 1번이 맞는 거다.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27번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이기예정 14번 색. 자,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그쵸? 부가세 신고서 이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에요. 자, 그 다음 뭐 보래요? 14번. 14번 그 밖의 공제의 세액 여기. 그쵸? 14번 안에 세액은 20만 1,200원. 볼까요? 20만 1,200원. 됐죠? 자, 28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기 예정 전자 매출처 수.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기 예정이에요. 그럼 7월부터 9월 이렇게. 자, 이쪽은 매출이고, 그죠? 이 밑에 쪽은 매입. 자, 매출 쪽 뭘 물었어요? 매출처의 수. 매출처 수 몇 개예요? 8개. 8개. 보이시죠? 그죠? 8, 8. 그래서 매출처 수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29번 계산서 합계표요. 계산서 합계표.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밑에 계산서 합계표가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 자, 이기 예정. 얘도 이기 예정이네요. 7월부터 9월 들어와서 뭘 물었냐면 전자 매입 공급가액. 매입 쪽 물었어요. 전자 매입 1075. 전자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혹시 여기 숫자 있을 수 있으니까 전자 매입 10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75 뿔 이렇게. 자, 30번 문제. 바드럼 현황조회. 바드럼 만기. 자, 바드럼 현황조회 클릭. 그 다음에 여기를 뭘로 놓는데요? 만기. 그 날짜 써있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쭉쭉쭉 엔터. 자, 보시면 물음이 뭐냐면 보유 금액의 합계예요. 보유 금액의 합계. 여기 있죠. 2185 2185만원. 볼까요? 2185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 분석. 자, 31번은 뭐냐면 그쵸? 전기. 그쵸? 전기분 당자 비율을 구한대요. 전기분. 그래서 전기 재무 상태표를 들어가야 돼요. 전기 재무 상태표. 자, ESC 전기 재무 상태표 클릭. 자, 들어왔어요. 뭐 식이 다 있으니까 그죠? 당좌 자산에서 그죠? 당좌 자산 여기 있대요. 여기 있죠? 당좌 자산 나누기 뭐예요? 유동부채.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여기 있죠? 유동부채. 그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계산기 이렇게 하면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되겠죠. 3번. 자, 계산기 다 갖고 계시니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2번 얘도 전기분 재무상태표네. 그죠? 전기 부채 비율이에요. 전기 부채 비율. 자, 일단 부채 총액. 부채 총액. 자, 부채 총액 나누기. 그쵸? 자본 총액. 이렇게. 곱하기 100. 부채 총액. 자, 보시면 부채 총액 나누기 자본 총액.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약 28%가 나오겠죠. 28%.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75회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제 74회부터는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지금 75회 같은 경우는 시작이라 좀 천천히 했는데 75회부터는 동영상을 좀 빠르게 찍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